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투스 시험통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윤재 부원장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설명회를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처음 제공을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준비한 만큼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일단 지금 여기 중학교 학생 여러분들도 오시고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자, 뭐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고등학교로 진학하시게 되면요, 수학 성적이 반드시 떨어지게 되실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게 돼도 일단 점수가 조금 떨어지게 되실 건데 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의 가장 큰 차이는요,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출제 문항의 방식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중학교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윤재 얼굴이 못생겼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를 출제를 한다면요, 고등학교 수학 내신 같은 경우는 아름다움이 죄라면 윤재 얼굴은 무죄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출제를 합니다. 일단 요구하는 문항 자체에서 사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시간 안에 풀 수 없게끔 출제가 돼요. 그 이유가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 수학은요, 직접적으로 사고력을 요구하는 모의고사가 연계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 하여금 시간 배분하는 게 상당히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각 학교별로 내신 기출의 경향성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 경향대로 공부를 하면 보다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학습이 가능할 거다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이 설명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통지역의 5개 학교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분석할 학교는 태장고입니다. 다음. 자, 태장고등학교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한 줄평에 에브리띵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태장고는 모두 다 공부해야 되는 학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장고는요, 개념 자체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묻는 학교예요. 그래서 디테일한 개념을 알아야 그걸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끔 문제에 출제가 되고요. 다른 학교에는 없는 또 다른 특징이 영통지역에 있는 다른 타 학교보다 계산 과정이 다소 길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타 학교보다 계산 과정이 다소 길고 복잡하다 보니 당연히 그 안에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의 입장에는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가 없고 그 문항들이 많게 출제가 되니까 당연히 그 문항들로 인한 변별력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 과정이 다른 타 학교보다 매우 길고 복잡하다라는 태장고의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학교는 모의고사를 직접적으로 연계를 하긴 합니다. 모의고사를 직접적으로 연계를 하긴 하는데요. 그 모의고사 문제를 숫자만 바꿔서 유형 자체를 그대로 출제해요. 그래서 사실 변별력을 요구하는 모의고사 문항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공부만 제대로 해주신다면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게는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왼쪽이 태장고고요. 오른쪽이 타 학교나 문제집에 있는 기출문제집입니다. 자, 딱 봐도 풀이가 태장고께 월등히 길다는 게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요. 다음. 자, 다음 특징입니다. 왼쪽은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고요. 오른쪽은 태장고등학교 지필평가 20번 문항입니다. 자,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문제가 완전히 똑같음을 알 수 있어요. 숫자만 바뀌어서 출제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태장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모의고사 학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제가 많은 문제를 다 일일이 열거하지 못한 점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고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왔는데, 자, 그럼 지금 여기서 태장고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장고는요, 개념을 정말 디테일하게 묻습니다. 개념을 디테일하게 묻기 때문에 반드시 교과서를 꼼꼼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 여러분들께서 교과서를 잘 안 보시더라고요. 학생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제발 교과서 좀 꼼꼼히 공부를 하시고 그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와 교과서에 있는 개념, 예제, 유제 문제들을 모조리 꼼꼼하게 학습을 해주시면 그래도 평균 이상의 점수는 나올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내가 태장고를 가서 내가 고득점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모의고사를 기출을 푸셔야 됩니다. 반드시 모의고사 기출을 푸셔야 되고요. 푸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분명히 학교에서 프린트로 줄 거예요. 그것까지 같이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학원에서는 다 이런 것들이 대비가 돼서 수업을 하겠지만 혹시 여기에 학원을 안 다니시는 분들이나 저 태장고 갈 건데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요 하시는 분들은 자, 문제집 추천드릴게요. 자, 제가 이거 태장고 기출 다 일일이 분석한 거고요. 태장고 기출에 가장 도움이 되는 문제집은요, 내신 고쟁이와 저는 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교재를 선택했는지도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건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저희 학원에 전화하셔서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자, 다음으로는 영덕고입니다. 자, 참 수학 어려운 학교로 유명한 학교예요. 네, 정말 어려운 학교인데요. 제가 한 줄평에 지금 저렇게 느낌표랑 물음표를 적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의 입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 학교에서 학습을 해야 될까? 정말 막막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영덕고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네, 수학이 정말 어려워요. 개념을 알아도 문제를 못 풀게끔 출제를 합니다. 당연히 개념 자체를 알고 이를 응용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심한 문제를 출제를 하고요. 그리고 또 영덕고등학교는 문제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시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험 범위 안에서만 출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기존에 배웠던 단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앞에 것까지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 기존에 배웠던 걸 당연히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영덕고는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공부하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덕고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요, 길어요. 문제가 타 학교가 깁니다. 읽다가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영덕고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정말 이 시간 안에 풀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읽어서 풀어도 안 풀려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뭔가 기존에 배웠던 문제 유형 같은데 거기서 한 번 더 꽈서 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학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고득점을 받기가. 예,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예, 영덕고 문제 몇 개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자, 왼쪽 보시면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역함수라는 개념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문제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 역함수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출제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근데 지금 이것도 원해방정식이라는 개념을 알아야지만 문제가 풀릴 수 있어요. 이렇게 통합적인 개념으로 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좀 길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문제 읽다가 이게 뭐야 하고 이제 좀 어려운 게 이제 어렵게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음. 자, 그리고 영덕고의 또 다른 특징은요. 그러면요, 문제집으로는 대비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문제집으로 대비가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문제집으로도 해결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어떻습니까? 뭔가 그냥 어려워 보이죠. 이게 그냥 학생들의 입장에서 딱 보면 그냥 떼옥 하는 거예요. 그냥 토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고 얘가 이제 영덕고등학교 논술형 2번인데 문제 유형은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뭔가 딱 봐도 어렵게 출제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체감 난이도를 높인다. 네, 요 두 가지 특징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그럼 도대체 이 영덕고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이거예요. 내가 중학교 때 공부를 정말 많이 한 학생들이 아닌데 영덕고에 진학한 학생들은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걸 다 못 맞춥니다. 이 학교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목표 점수 잡으시고요. 내가 이 학교에서 어려운 걸 반드시 맞추겠다라는 욕심이 아니라 내가 공부한 것에서 실수하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영덕고는. 그리고 만약에 영덕고에서 내가 진짜 고득점을 받아보겠다.
내가 공부할 준비도 돼 있고 내가 영도권에서 한번 역사를 써 내려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완벽하게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3333 전략이라고 써 있죠. 자, 모의고사 기출과 이런 유형서 같은 문제집 그리고 모의고사 프린트 이런 모든 게 기본적으로 3회독 이상씩 풀어줄 수 있는 학습량이 받쳐줘야 그래도 영도고에서 90점, 100점에 가깝게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도고는 사실 수학에 있어서는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타이트한 학교입니다. 예, 각오를 하시고 진학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영도고에서 가장 중요한 영도고에서 대비가 되는 문제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모의고사 기출문제집과 일품 저는 이렇게 두 개 추천드리고 싶어요. 기출문제집을 제가 자이스토리로 놨는데 자이스토리가 아니라 마더텅이나 뭐 기출의 바이블이나 어떤 모의고사 기출의 문제집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자이스토리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자, 다음. 자, 다음으로 망포고입니다. 자, 망포고는요, 어머님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그래도 이 영통 지역의 학교에서 문제 밸런스가 좋은 학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큰 망포고의 특징은요, 난이도 편차가 매우 큰 학교예요. 문제가 쉬울 땐 지나치게 쉽고요, 문제가 어려울 땐 정말 영덕고에 버금가게 어렵게 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편차가 매우 큰 학교가 특징이고요. 그래서 난이도를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 학교는. 그래서 당연히 이 개념 같은 거는 당연히 문제를 풀면은 당연히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되고요. 또 가장 대표적인 망포고등학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영통 지역의 5개 학교 중에 모의고사 연계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 학교는 그냥 모의고사 연계 끝이에요. 모든 문항이 모의고사 기출의 방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의고사 연계성 제가 여기 써놨죠. 이 4번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모의고사 기출로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 당연히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시간 안에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망포고는 딴 거 없고요. 이렇게 두 가지 특징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자, 다음. 자,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전국연합학력평가 얘가 망포고등학교 기출인데요. 자,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습니다. 문제 완전히 똑같죠. 이게 뭘 시사하는 거냐면 반드시 모의고사를 풀어라 이거예요. 이게 문제가. 네, 모의고사가 풀면 이렇게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대로 나와요. 망포고등학교는 모의고사 기출을 그대로 출제를 합니다. 자, 다음.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을 안 드렸는데 정말 망포고등학교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특징 중 하나가요. 자, 얘가 지금 논술형 3번이거든요, 어머님들. 얘가 영덕 문제예요. 자, 문제 유형이 똑같습니다. 숫자만 바뀌어서 출제가 되죠. 제가 지금 예시를 요거 하나만 들어드렸는데 제가 한 4개년치를 다 분석을 해보니 망포고등학교는 다른 영통 지역에 있는 타학교 기출 문제를 정말 유사하게 내더라고요. 이게 무슨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유사하게 냅니다. 그래서 망포고에 진학하시는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추가로 공부를 꼭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반드시 다른 학교 기출을 풀어보셔야 돼요. 이 영통 지역에 있는 다른 학교 기출을 풀어보시는 게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자, 그래서 망포고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쉽다고 절대 방심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난이도 편차가 매우 큰 학교이기 때문에 시험이 매우 쉽게 나왔어요. 중간고사가. 문제 별로 안 어려운데? 이 정도 수준에 맞춰서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난이도 편차가 매우 큰 학교라는 거 염두해 주시고 평상시 난이도보다 항상 어렵게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망포고는. 자,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고득점을 내가 맞고 싶어. 그럼 반드시 다른 지역의 타 학교 기출까지 반드시 학습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문제집 추천드릴게요. 제가 망포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저는 요 자이스토리와 마플 이렇게 두 번 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을 좀 드려볼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는 서천고입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학교예요. 이 서천고는 용인 지역에 있는데요. 자, 이 학교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한 줄평, 학원보다 학교 수업. 자, 딱 말씀드리면 이 학교는요, 선생님이 말하는 게 다 나와요. 선생님이 말하는 거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고 이 학교는 모의고사 연계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교과서 풀고 프린트 풀면 한 85점 90점 나오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진학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내신 따기가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근데 이 학교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지금 보이시죠? 그런 고득점, 변별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어떻게 얘네가 출제를 하냐면 생소한 개념의 변형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자, 서총고 내신기출 특징입니다. 서총고는요, 개념 자체를 그냥 그대로 물어요. 지금 보시면 함수의 연속, 함수의 극한, 그냥 이 연속과 극한의 개념 자체를 오지선다로 깔았습니다. 이렇게 개념 자체를 묻는 문항이 반드시 한 문항 이상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개념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다음. 자, 서총고 내신기출 특징입니다. 자, 이 학교 프린트물 16번 문항이고 그 해 나온 논술형 4번 문항이에요. 자, 지금 문제가 언뜻 보면 다르게 보이시겠지만 저 M이라는 거 누워있잖아요. 저 M이라는 게 누워있는 걸 이제 시그마라고 그러는데 저게 이제 SN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왼쪽에 보시면 A8이라는 값을 구하려면 AN이라는 일반항을 구하셔야 되고요. 그 AN이라는 일반항을 구하셔야 4-2번 같은 문항도 푸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다른 문제 같지만 사실 문제는 똑같다. 프린트물에 나온 걸 약간 숫자 혹은 기호만 변환해서 그대로 출제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서총고는. 자, 다음. 자, 그리고 좀 자랑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거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나왔어요. 그래. 여러분들. 자, 서총고는요, 교과서 프린트가 매우 중요한 학교예요. 변별력을 어떻게 요구하냐면, 지금 등차 수열의 합인데, 다각수라는 생소한 개념을 통해서 등차 수열의 개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소한 개념의 변형의 형태로 출제가 되는데요. 그 출제 방향이 뭐냐면, 교과서예요. 교과서의 발전 유형. 저희 막 앞에만 보잖아요. 막 뒤에 막 조그마한 막 수학자 이야기 뭐 이런 거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서총고에 진학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말 교과서를 꼼꼼히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각수라는 것들이 이렇게 그대로 나와서 문제가 출제된다. 이런 것들로 이제 변별력을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총고 같은 경우는요. 자, 다음.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서총고를 진학하고 싶다. 뭐 뒤에 원장님께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혹시 중학교 때 내가 공부를 곧잘 해요. 막 병정고나 뭐 이런 데 가고 싶은데 그런 데서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경쟁하기는 좀 무서워. 그래서 난 무조건 정시가 아니라 수시로 대학을 갈 거야. 그러면 서총고 추천을 좀 드릴 거예요. 네, 내신 따기가 그래도 매우 좋은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서총고는 특징이 정말 수업 시간에 하신 말씀이 다 나와요. 제가 극단적으로 어떻게까지 말씀드릴 거냐면 학원 수업 안 들어도 됩니다. 정말로. 학원 수업, 학생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 수업 때 자고, 학원 와서 수업 공부하고, 학교에서 자고, 학원에 의존하는 학생들 분명 여기 계실 텐데, 그런 학생들은 서총고 가면 오히려 점수가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얘는 정말 학교 선생님이 말하는 거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학교 수업을 똑바로 들어주셔야 돼요. 오히려. 네,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개념 중심의 학교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글자 싹 다 공부하셔야 돼요. 뭐 암기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정말 이해될 때까지 계속 반복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서총고 문제 추천드릴게요. 자, 저는 센이랑 마플 이렇게 두 개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문제 푸시면 제가 볼 때 90점, 100점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청명고입니다. 자, 다음. 자, 청명고는요, 이 영통지역의 5개의 학교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요, 오지선다로만 출제합니다. 논술형 문항이 없어요. 20문항 정도가 보통 출제가 되는데 논술형 문항이 없고 오지선다로만 출제가 돼요. 근데 오지선다로만 출제가 돼서 그런지 약간 난이도 자체가 극명하게 갈리는 좀 경향성이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20문제가 나온다고 쳤을 때요, 10문제는 쉬워요. 엄청. 정말. 그냥 풀 수 있게끔 내고요. 나머지 10문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겠지만, 그래서 중간 난이도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이 학교는. 10문제가 쉽고 어렵고, 끝. 그렇기 때문에 중간 난이도가 없기 때문에, 자, 이 어려운 문항 10문제를 해결하는 게 당연히 핵심이겠죠, 학생 여러분들께선. 근데 그 문항이
킬러 문항이 아니라 약간 준킬러 문항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청명고는 준킬러 문제들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 줄평에 준킬러의 향연이다 라고 적은 거고요. 그리고 이 학교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요, 반드시 진위판별 문제를 냅니다.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개념 해갖고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이런 걸 반드시 출제해서 학생들의 시간까지 잡아먹는 학교다. 이렇게 일단 좀 특징을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자, 보시죠. 자, 이런 게 이제 진위판별 문제인데 반드시 이런 문항이 청명고는 한 문항 이상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한 문제에 다양하게 요구되는 개념이 뭐 4가지가 되니까. 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 자, 보십시오. 학생 여러분들 보세요. 뭔가 딱 봐도 어려워 보이죠. 그냥 청명고는 문제 자체가 어렵기도 어렵지만 뭔가 학생들의 입장에서 무서워요. 문제를 무섭게 출제하기 때문에 뭔가 지레 겁먹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게 뭐야? 제한 시간 안에 45분 안에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10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학생들의 입장에서 체감 난이도는 높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어려워 보이잖아요. 자, 다음. 자, 이게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이게? 예? 학생 여러분들,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그죠? 이따 시간 다 가겠네.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해도 어떻게 풀라는 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해 보여요, 문제 자체가. 자, 다음. 자, 그럼 이 학교는요, 명확하죠. 이 학교에서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명확합니다. 이 준킬러 문항을 어떻게 45분 안에 효율적으로 다 맞춰내는가 싸움일 거예요. 자, 준킬러 문항이 타 학교보다 많고 킬러 문항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적 소요는 학생들이 더 많이 소비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학교는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냐면 준킬러 문항을 풀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기 제가 써놨지만 쉬운 난이도 문항 10개를 정말 엄청 빠르게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죠. 13분. 제가 요구하는 개념은 요 10개 문항을 무조건 13분 안에 잘라 주셔야 돼요. 다 맞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서 그 준킬러 문제를 푸시면서 생각할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럼 학생들이 질문해요. 아니, 도대체 10개 문항을 13분 안에 어떻게 풉니까? 저한테 오시면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이 학교는 특징이 이렇게 많은 학교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청명고는 이 준킬러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를 제가 다 풀어봤습니다. 근데 청명고는요, 문제가 생각보다 잘 풀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길어가지고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나 풀어볼까? 그래서 막 풀어보면 뭐야? 생각보다 간단하네? 이런 문제들이 매우 많습니다. 영덕고도 문제가 길고 어려워 보이는데 얘는 안 풀려요. 학생들이. 이게 뭐야? 이러면 얘는 뭐야? 생각보다 쉽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한테 혹시 청명고 가실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절대 쪼시면 안 돼요. 공부가 내가 평상시에 돼 있으면 자신 있게 문제를 들어가십시오. 아마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정말 많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청명고 대비 문제집 추천드립니다. 저라면요, 자이스토리랑 내신 고쟁이 이렇게 5개를 조금 풀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제가 영통 지역에 있는 5개의 학교의 기출의 특징을 좀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저는 그리고 우리 학원은 이 5개의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느냐. 당연히 뭐 수업이야 뭐 다른 지역의 학원들도 잘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학원만의 차별화된 좀 어떤 학습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희 학원에서 하는 건 이제 내신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것도 뭐 원장님이랑 저랑 뭐 아이디어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게 된 건데요. 자, 일단 이 내신연구소라는 건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보다 학생들한테 다각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꼭 입시뿐만 아니라 어떤 기출 문제 풀이, 시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대비했을 때 뭐 킬러 문항을 풀어준다던가, 아니면 원장님께서 뭐 비교과라던가 입시의 특징이라는 걸 분석해준다던가, 아니면 좀 가끔 뭐 재밌는 영상을 올린다던가, 이렇게 뭔가 교육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들을 여기다 올려서 조금 더 학생들이 보다 쉽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통 내신연구소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다음. 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온택트 학습 관리라는 걸 합니다. 저희는요, 학생을 잘 안 믿습니다. 이게 보통 숙제를 내주잖아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숙제를 내주면 100개월지 어떻게 합니까? 답지 보고 100개 쓸지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걔네가 집에 가면 확인이 안 돼요, 사실. 어떻게 숙제를 했는지, 100개 왔는지, 답만 보고 100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10시 반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 원장님이시고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봐야 돼요, 저희가.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집에서도 2시간씩 공부를 시켜요, 저희는. 이거 안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원장님도 아주 혼이 나겠죠. 예, 그래서 평상시에 집에서도 공부하는 습관을 좀 만들자라는 좀 생각에서부터 저희하고는 이런 온택트 학습 관리라는 것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 그리고 저기 지금 있는 게 전데요. 자, 저희는 이제 각 학교의 기출 특성을 반영한 내신 기출 교재, 요거를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학교들이 나와 있는데, 이 X 친 거는 이 학교만 분석이 안 된 거고요. 나머지 학교는 다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통 지역의 학교가 어떻게 내신을 기출이 나오는지를 다 분석해서 그거에 맞게 교재를 제작해서 저희 학생들한테 수업에 녹여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학원은 이렇게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이제 좀 수업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2시간 동안 이제 들으실 거라서 좀 빨리 좀 진행을 해봤는데, 자, 일단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바로 이제 국어 원장님께서 국어의 기출의 특징과 공부 방법, 국어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거니까요. 계속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